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비법. 과연 운동만이 정답일까요? 많은 분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격렬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과도한 운동을 피하면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의 특별하고도 지혜로운 비결을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투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오늘 내용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분명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운동 없이도 팔팔하게 장수하는 4가지 비법. 지금 바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일상 속 부지런함과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거나 주말마다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격렬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도 오래 사신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단 한순간도 몸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김복동 할머니는 올해 94이신데 여전히 혼자 사시면서 모든 집안일을 직접,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해내세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닦으시고 집 앞에 조그맣게 가꾸시는 텃밭에도 정성스레 물을 주시고 잡초를 뽑으시죠. 장을 보러 가실 때도 꼭 걸어서 가십니다. 시장이 집에서 꽤 멀어서 젊은 사람들도 버스를 타거나 차를 가지고 가는 거리인데도 할머니는 굳이 버스를 타지 않으세요. 걸어야 몸이 안 굳지, 차 타면 다리가 약해져 하시면서 말이죠. 김 할머니는 따로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하시느라 워낙 몸을 많이 쓰셨고 은퇴 후에도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이 바로 생활 속 운동이었던 거죠.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 설거지를 하시거나 빨래를 넣는 등 다른 집안일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시는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들이 모여 하루 종일 몸을 활동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설거지, 청소, 정리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하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집안일 하실 때마다 아, 내가 지금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NEAT,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즉 운동 외 활동 열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트 활동은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거나 격렬한 운동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비법이 아닐까 싶어요.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걷고 버스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니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두 번째 비법은 건강한 소식 습관과 자연 친화적인 식단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소식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과식은 우리 몸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위이며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외할머니는 평생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이 100살을 훌쩍 넘게 사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 늘 밥은 딱 배가 차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다. 배가 부르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진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 밥상은 늘 소박했지만 색깔도 다양하고 영양 면에서도 아주 풍부했습니다. 제철 채소를 이용한 나물 반찬이 대부분이었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와 산나물, 그리고 콩류가 주식이었죠.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아주 특별한 날에만 소량 드셨습니다. 짜거나 매운 음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준다며 철저히 피하셨고요. 술과 담배는 평생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밥을 천천히 드시면서 오래 씹어야 보약이다. 씹을수록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소화도 잘 된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할머니는 식사 시간이 꽤 길었으며 식사 중에는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소식하면서 채소 위주로 자연 친화적인 식단을 꾸리고 금연과 절주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몸속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지 않아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과식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과도하게 만들고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 세포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한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즐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비법인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많이 움직여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이웃이신 박정희 할아버지께서는 늘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세요. 올해로 89이신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늘 밝고 유쾌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때마다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남과 다투는 건 제일 어리석은 짓이다. 화내고 미워하는 시간에 차라리 활짝 웃는 게 훨씬 몸과 마음에 이득이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관리해 오셨죠. 작은 갈등조차도 크게 키우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장수 비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안하고 건강할 수 있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일상 속의 가사 활동조차도 즐겁게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도 귀찮고 힘들게 지저분한 걸 치우는 노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머무는 소중한 공간을 깨끗하게 가꾸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데 큰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스트레스 관리법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흔히 전문가들은 운동,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손상된 세포를 재정비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밤새도록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격렬하게 일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밖에 없겠죠. 충분한 휴식, 특히 깊은 잠은 바로 우리 몸의 엔진을 오래오래 튼튼하게 유지하고 다음날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60이 넘으신 지금도 밤 10시가 되면 정확히 잠자리에 드셔서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십니다. 주무실 때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머리맡에 두지 않으시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숙면을 취하시고 나면 다음날 아침 얼마나 몸이 가볍고 개운한지 모른다고 늘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늘 밤에 숙면을 취해야 낮 동안 지친 몸이 회복되고 다음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세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로 유지하여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풀고 손상된 조직과 세포를 복구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중요한 생리 활동을 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장수, 유전자 같은 타고난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분명 유전적인 요인이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정 유전자를 발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유전자만으로는 장수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와 수명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각자가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과 태도가 유전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조건 격렬한 운동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과도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큰 무리를 주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0대 이후부터는 격렬한 운동으로 얻는 이득보다 회복에 드는 에너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회복 속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몸을 혹사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되는 신체 활동은 오히려 급성,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며 섬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남들 따라 운동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비법처럼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장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강수하는 4가지 비법을 실제 사례들을 곁들여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일상 속에서 잠시도 몸을 가만두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꾸준한 신체 활동. 둘째, 과식은 철저히 피하고 자연의 식재료를 이용한 채소 위주의 소박한 식단을 즐기는 건강한 소식 습관과 자연 친화적 식단. 셋째,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스트레스 관리. 넷째, 우리 몸의 완전한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 이 4가지 비법들은 모두 거창한 준비나 많은 시간, 혹은 큰돈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는 황금 같은 비법들이죠.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어요. 혹시 특정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대한 특별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비법은 분명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지침이자 삶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비법들을 하나씩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여유롭게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길라잡이 100세 시대 행복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